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작전명 돼지 모리. 북쪽의 돼지 김정은을 사냥하는 사냥 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돼지 사냥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의 정보를 좀 갱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최신 전투기인 라팔 전투기가 중국의 J-10 전투기에 격추된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최근의 정보 등을 종합해보면 인도가 일방적으로 밀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5대의 전투기의 격추를 이야기하지만 서방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라팔 한 대를 포함한 최소 2대의 전투기가 격추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최소 1대 이상의 JF-17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전투에는 파키스탄 공군의 F-16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분명 파키스탄 공군의 F-16도 이륙은 했지만 정작 공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알려지기로는 미국이 자신들이 공급한 F-16을 테러와의 전쟁에만 사용을 해야 하고 인도와의 분쟁에 사용하는 걸 금지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파키스탄은 F-16을 동원해서 인도군에게서 승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F-16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 이번에 파키스탄의 F-16이 전투에 참여했다면 미국은 이미 인도와의 분쟁에 F-16을 사용하면 수리 부품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는 F-16이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파키스탄은 J-10으로 라팔을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체가 라팔을 격추한 건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PL-15로 무장을 하고 있던 전투기는 J-10 한 가지가 아니었고 파키스탄군의 JF-17도 PL-15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라팔을 격추한 건 어떤 기종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도에서 발견되는 미사일 파편은 PL-15뿐이고 암람 미사일은 없기 때문에 F-16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대신 파키스탄의 일방적인 발표로는 파키스탄이 완승을 한 것 같지만 최소 1대 이상의 JF-17도 격추되었음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게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 파키스탄의 주장이 아닌 어느 정도 서방권에서도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공중전에 인도군이 일방적으로 파키스탄의 공격을 받고 다수의 전투기를 잃은 게 아니라 쌍방교전에 의해서 서로가 각각의 전투기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다시 돼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혹시 참수부대라고 아시죠? 아마 참수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참수부대는 우리나라의 제13특위 몇 안을 부르는 별명인데요. 이 부대는 원래 1977년에 창설된 부대이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특수전 여단이었다가 2017년에 참수부대로 재창설되었는데요. 참수부대란 정확히 우리 군에서는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부대를 특임여단, 특수임무여단 등으로 불러주길 바라지만요. 그러나 이 부대를 특임여단으로 부르는 사람보다는 참수부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 이유는 김정은의 목을 따는 게 이 부대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부대라고 해서 참수부대라고 불리고 있고 미국으로 치면 오사마 빌라덴을 제거한 작전인 넵튠 스피어 작전을 진행한 네이비실 6팀, 일명 대북으로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최정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주 임무가 바로 김정은의 제거인데요. 최근에 이 참수부대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개념을 변경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럼 기존에는 어떤 형태의 작전이었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작전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펼치려 했던 작전을 설명을 하자면요. 기존에는 김정은이 전쟁이 시작되면 평양 이북에 있는 지하벙커로 숨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작전 형태는 우리의 헬기들은 평양 이북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참수부대를 주로 수송기로 투입되는 게 전제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벙커는 그냥 벙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과 열차 선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면 평양의 주석궁에서 열차로 이동해서 이 벙커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벙커 바로 옆에는 활주로가 마련되어 있고 이 활주로에는 김정은의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참수부대는 헬기로는 김정은의 지하벙커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수송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중강습을 통해서 활주로를 확보하고 여기에 참수부대 요원들이 타고 있는 특수전 수송기가 이 활주로에 착륙을 해서 특수전 요원들이 투입되고 참고로 제13특위 몇 안의 인원 숫자는 대략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된 특수전 요원들은 김정은의 지하벙커로 침입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기존 작전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참수부대는 주로 실내나
지하시설에서 싸우는 훈련과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참수부대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서 모든 장비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참수부대는 대대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지금 참수부대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작전 개념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참수부대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도입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리듐 위성전화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리듐 위성전화는 미국의 특수전 부대에서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이리듐 위성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통신수단으로, 그래서 위성통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통신장비입니다. 우리 참수부대도 미국 특수전부대의 조언에 따라서 이리듐 위성 전화를 대량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13의 도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국산 소총을 도입하려던 사업이 아니라 HK-416 같은 외국산 총기를 도입하는 사업이었지만 S&T에서 국내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해와서 S&T도 참여하게 되고, 참고로 다산기공은 이 사업 때는 벌점을 받고 있기도 했지만 워낙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T는 특히 HK-416과 경쟁을 해서 승리해서 우리의 참수부대의 특수전용 기관단총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이고, 그리고 그때 도입된 게 K-13인데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우선 지금 참수부대는 특수작전용 다목적 발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의 칼구스타프가 도입될 거라고 이미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확히 이 사업에는 아직은 칼구스타프가 선정된 건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의 후보로는 MK777이라는 미국판 RPG-7과 그리고 스웨덴의 칼구스타프가 후보로 들어와 있고, 이 두 가지 무기가 경쟁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은 칼구스타프가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이 사업의 후보로 들어와 있는 장비들은 전부 후폭풍이 있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그 뜻은 참수부대가 김정은의 벙커에 침입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소개한 대물 타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무게 7kg의 스위치블레이드 300이 아니라 주로 적의 기갑 차량까지도 공격이 가능한 스위치블레이드 600 모델이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업도 단일 후보는 아니고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600과 이스라엘의 히어로 120이 후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두 모델 다 보병이 휴대하고 다닐 수는 없는 모델입니다. 우선 스위치블레이드 600 모델은 무게가 22.7kg이나 되고, 히어로 120도 무게가 18kg이나 되어서 보병이 휴대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장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장비들은 도입되어서 차량에서 운용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장비들이 목표를 포착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 사업도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수작전용 전술 차량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이 나올 것인데요. 혹시 이 장비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임무에 적합해 보이나요? 이 장비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제거하는 작전에 적합한 장비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장비들의 도입 소식을 듣고 처음에 든 생각이 특수전부대를 활용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사냥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비들은 그 어떤 부대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제13특임여단, 그러니까 참수부대를 위해서 도입되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참수부대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사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럼 김정은은 누가 죽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특수전 부대가 있고, 당연히 그 부대들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사냥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수부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정은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참수부대의 작전 형태가 변했음을 인지했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김정은이 더 이상 지하 벙커에 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김정은은 정확히 그 아비인 김정일 때부터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의 지하 벙커를 모방해서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그곳에 숨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현무5입니다. 이 현무5는 일반적인 핵폭탄으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는
김정은의 지하 벙커 같은 1급 벙커도 무력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에 현무5가 배치된 순간부터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숨는다는 건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더 이상 지하 벙커에 숨지 않고 지금 북한에서는 이동식 지휘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지하 관통탄 때문에 자신의 지하 벙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상에서 도망을 다녔는데요. 문제는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최소한 최측근만 대동하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군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담 후세인이 지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지하 벙커에 숨을 수 없게 된 김정은도 사담 후세인처럼 지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숨어 다녀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래서는 자신의 군대에 대한 지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동을 하면서도 통신을 유지하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의 참수부대도 작전 개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작전을 제가 일명 돼지몰이라고 임의로 작전명을 정해봤는데요. 당연히 실제 작전명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작전은 기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북한의 돼지를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요. 우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전용 대형 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후보에는 CH-47 치누크와 CH-53K가 후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캐빈 안에 우리나라의 특수전용 전술 차량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연료 탱크를 증설하거나 아니면 공중 급유 장치를 달아서 기존의 우리의 헬기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도달하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지점에 특수작전용 전술 차량에 탑승한 참수부대 몇 개 팀이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부대는 이 특수작전용 전술 차량을 기지로 해서 무인정찰기 등을 활용해서 김정은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이리듐 위성전화를 통해서 본부와 연락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갱신해 가면서 목표물을 좁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몰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김정은도 죽고 싶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할 것이고, 참고로 이것만으로도 우리 참수부대의 작전은 절반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계속 이동을 해야 하면 군에 대한 제대로 된 지휘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때도 사담 후세인은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대한 지휘 능력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러다 우리의 참수부대가 김정은이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면 제거 작전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김정은이 탑승한 차량은 장갑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갑화된 목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참수부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구스타프나 스위치블레이드 600처럼 장갑화된 목표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김정은의 지휘 차량을 김정은과 함께 통째로 날려버릴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돼지를 몰다가 사냥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수부대는 이 작전을 위해서 장거리를 침투할 수 있는 특수전용 대형 헬기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하는 김정은을 찾기 위해서 기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특수작전용 전술 차량을 도입하는 것이며, 당연히 김정은의 지휘 차량은 장갑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갑화된 차량을 제거할 수 있는 칼구스타프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 참수부대가 하던 작전 개념은 완전히 뒤집힌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무5의 등장으로 더 이상 김정은은 지하 벙커에 숨을 수가 없게 되었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참수부대도 더 이상 김정은의 벙커에 침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 김정은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상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참수부대도 지상에서 계속 이동하는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동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들으니 갑자기 우리의 참수부대가 새로운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이유를 알겠나요? 분명한 건 김정은이 자신의 벙커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현무5 때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김정은을 죽이기는 과거보다는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